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그재그 결선의 하이브리드 변압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시간에는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만 할 거냐면 하이브리드 변압기 그러는데, 여기서 이 변압기에다가 이제 고조파 저감 기술이 이제 융합화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이렇게 이제 썼던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결선에 어떤 권선을 취하면은 고조파를 저감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병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니까 뭐 어떤 기술을 융합하면 우리가 다 하이브리드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뭐 변압기, 또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이런 종류 말고 또 많은 종류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변압기 그러면 다 이런 변압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게 어떤 기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이브리드란 말은 우리가 붙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주제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결선을 한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변압기라고 이렇게 조금 좀 명확화했습니다. 즉, 그걸 쓴 것은 왜 쓰는 거냐 그러면 고조파를 저감하는 기술을 갖다 거기다 융합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명료한 거죠. 그냥 우리가 다 빼고 하이브리드 변압기 그러면 이 변압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어떤 그 각각 자기 제조사에서 브랜드 네임으로 뭐 무슨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무슨 친환경 뭐 에코 뭐 스마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여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좀 내용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조파 기술이 조금 융합화된 그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압기가 결국은 이런 필터 기능들을 이제 고조파 필터 기능들을 가지게 된다. 즉, 고조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 그러면 암만해도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실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권선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언급된 방식은 이제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그재그 권선입니다. 이게 메인한 거죠. 지그재그 결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고조파에도 여러 가지 형태, 뭐, 5, 홀수 고조파가 이제 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 9고조파, 이런 순서대로 많이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뭐, 특정한 어떤 비선형성을 갖는 부하의 종류들마다 조금 더 특이하게 뭐 9가 많이 나오는 거 있고, 3이 많이 나오는 게 있고, 5가 많이 나오는 거, 7이 많이 나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이 전반전, 이쪽에 있는 것들에 이제 양이 많이 쏠려 있긴 하죠. 이제 뒤로 가면 차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은 상대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많이 줄긴 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제거하는 것이 이제 고조파 저감하는데 효과는 이제 크겠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이런 고조파들도 보면 이제 영상분 고조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상분 고조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그재그 결선 같은 경우는 이 영상분 고조파의 효과가 좀 있다.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상변이, 여기는 지금 오늘은 30도 변이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30도 변이를 틀게 되면 5고조파하고 이제 7고조파의 효과가 좀 있다. 5고조파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5고조파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조파는 역상분 고조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7고조파는 정상분에 해당됩니다. 7고조파. 자, 3차나 9차는 영상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분 정도만 잘 제어가 된다 그러면은 고조파 양은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선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조파를 갖다 저감하는 기술이 되는 것인지, 제가 여기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을 소개하러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기술들이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 고조파가 저감되면 뭐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파형도 이뻐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전압 전류가 많이 평형화 되겠죠. 그리고 역률도 고조파 때문에 역률도 살짝 안 좋아지거든요. 역률도 약간 개선된 것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과열될 거거든요. 고조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압기도 많이 과열될 거예요. 다른 전력기기들도 뭐 선로도 많이 과열될 거고요. 중성선도 많이 과열될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그재그 권선을 사용했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영상분 고조파를 좀 제거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영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기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만날 때 중첩되더라도 이제 크기하고 위상이 결국 같아지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얘네들이죠. 얘네들 크기하고 위상이 같다라는 게 이제 걔네들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3차나 뭐 9차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그재그 와인딩은 뭐냐? 여기처럼 하나의 다리에다가 서로 다른 상과를 갖다가 두 개씩 감아서 연가하듯이 꼬아서 결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상과를 하나의 레그에다 감아요. 이렇게 레그에다 감아서 서로 연가하듯이 꼬아서 만든 결선 형태는 Y결선입니다. Y결선이에요. 권선의 형태는 Y결선인데, 하나의 이제 레그에다가 서로 같은 상것이 아니라 다른 상께 왔죠. 여기는 A상하고 C상께 왔죠. 여기는 어디가 A상께 왔죠. B상 자리에 A상께 다른 게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C상 자리에 B상께 왔죠. 서로 이제 연가하듯이 꼬아서 만든 지그재그로 권선했다 해서 뭐 지그재그 와인딩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권선을 갖다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요건 요런 방향이 되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요게 요런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본단 말이에요. 마주 보면 방향으로 따지면 이제 서로 마주 본다는 이야기는 동상인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뭐냐 서로 지울 수 있는 전류를 지울 수는 없겠다. 다이렉션을 지울 수 있는 논리는 아니고 지금은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있겠죠.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여기서 상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제한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성분의 전류가 제한이 되겠죠. 그 전류가 뭐냐면 영상분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그재그 권선은 이 영상분 고조파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영상분 고조파 제거 장치로도 이제 뭐 ZED 뭐 해가지고 영상분 고조파 제거 장치로도 이제 요런 권선을 갖다 이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 권선을 쓴다면 영상분 고조파는 확실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거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지 TR, 그라운드 TR이라는 게 있죠. 그라운드 T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접지 TR이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T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라운드 TR을 갖다가 대용으로 우리가 비접지인데 접지가 쉽지 않은 곳에 접지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지그재그 권선을 갖다가 이제 접지 변압기 형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뭐 델타 결선이 있다. 델타 결선 비접지죠. 이렇게 비접지인데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접지가 없죠. 근데 이게 접지를 만들어야겠어요. 이게 접지 계통으로 바꿔야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뭘 쓰냐면 접지 변압기라고 하는 걸 쓰죠. 접지 변압기. 여기 MTL을 바꿔서 Y 있는 걸로 접지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기는 뭐 비접지다. 그러면 내가 접지를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접지 변압기 같은 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2차 측은 이제 델타로 돼 있고, 자, 이렇게 접지 변압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지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접지 계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걸 안 쓰고, 뭘 쓴다고요? 지그재그 변압기를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다. 지그재그 변압기도 Y결선이잖아요. 그죠? 약간 틀어져 있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와인딩이 한 레그당 이제 두 개씩이 이제 감겨서 이제 모양이 이제 지그재그 모양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결선은 똑같이 Y결선이에요. 네, 이렇게 물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접지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접지 변압기 우리가 그라운드 TR을 그 접지 변압기 대용으로 이렇게 그라운드 TR을 대용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결선을 이제 쓰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그재그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건 이제 영상부는 그렇죠. 영상부는 서로 동상성분이라서 잘 지워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성분들은 어떨까요?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어떨까요?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지울 수 있을까요? 상쇄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지그재그 권선이 그렇죠. 한번 따져봐야겠죠. 한번 정상분 한번 봐볼게요. A1, C1 이런 식으로 이렇게 A1 영상분이 아닌 정상분을 본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정상분은 1번을 쓰죠. 그러니까 만약에 A상 거 여기 보세요. A상 것이 만약에 요거다. 여기다가 여기를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를 두 개를 합쳐보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C상 거 정상분은 C상 거 여기 있죠. C상 게 방향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걸 180도 돌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가 되죠. 요 놈이 180도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A상은 요렇게 되겠죠. A상의 정상부만 합쳐보면 A상권 이렇게 된다는 거야. A1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상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죠. 하나 성분보다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영상부는 사라지겠죠. 영상부는 서로 크기가 같고 A0하고 IC0가 이렇게 이게 크기가 같은데 여기 한쪽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두 개가 더하면 0이 된다는 그냥 논리예요. 그냥 사실 자석이 지우는 개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비상도 한번 볼까요? 비상은 여기서 여기죠. 요게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에다가 뭐가 들어갔냐면 A상이 이제 뒤집어져서 A상께 뒤집어져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요게 더해진 거죠. 자, 요게 보면 B상은 이렇게 되겠죠. B상은 이렇게 되겠죠. C상도 해볼까? C상은 이렇게 되죠. 여기 요놈하고 그 다음에 B상께 뒤집어져서 왔죠. 이것과 자, 이게 원래 자기 거죠. 이것과 그 다음에 B상이 이제 반대로 왔죠. B상께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요게 되겠죠. 결론이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IC1 물론 이제 평형 상태가 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A, B, C 평형 상태를 유지하긴 하는데 A상, B상, C상 즉 정상분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요? 감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가죠. 오히려 여기서 증가는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지죠. 그래서 여기는 영상분에 대한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지 역상분도 뭐냐면 회전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딱 똑같이 나오겠죠. 정상분과 회전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요걸 갖다 A, B, C 그 다음에 이 남바리만 2로 바꿔놓고 해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역상분은 안 해봐도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같은 결과가. 회전하는 위상이나 이제 위치만 다르겠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그재그 결선 자체로는 정상부와 역상분을 지울 수가 없다. 오히려 뭐가 돼요? 오히려 증가된다. 즉 자속이 결국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크기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속이 더 증가. 권수는 똑같은데 자속이 증가했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전류의 자속이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자속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그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상분과 역상분에 대해서는 얘가 임피던스가 큰 형태고 영상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워버리니까 영상분 리액턴스는 작은 형태의 변압기가 권선이 바로 지그재그 와인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변이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상변이를 시키면 또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는 뭐냐면 변압기 어떤 권선의 형태를 가지고 고조파를 어떻게 조금 더 저감할 수 있는 뭔가 권선의 형태가 있냐, 결선 방법들이 있냐, 그걸 쫓아가는 거죠. 여기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고조파를 저감하겠다 해서 거기다 뭐 필터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만든 게 아니라 권선의 형태로 한번 그 고조파를 제어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래야 이제 암만해도 이제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위상변이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면 오고접하고 특별히 이제 뭐냐면 여기서 위상변이는 30도 위상변이입니다. 30도 위상변이를 시키면 특별히 이제 효과가 있는 고조파가, 제거가 가능한 고조파가 5고조파와 그 다음에 7고조파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쓰고요. 한쪽은
델타 Y 쓰고 한쪽은 델타 쓰고 여기는 뭐냐면 노 시프트죠. 여기는 30도 시프트가 나타나죠. 여기서 이렇게 30도 시프트가 나타나고 시프트가 안 나타나는 그런 변압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만날 때는 뭐냐면 상쇄되는 구조로 5고접하나 또는 7고접파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상쇄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전원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델타로, 여기는 이제 노시프트가 되겠죠. 0도 안 돌아가는 거죠. 위상이 전압 위상이 안 돌아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30도가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30도가 돌아갔다고 해봐요. 물론 플러스 30도가 돌아가기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30도가 돌아가기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델타 변압기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30도로 만들 수도 있고 플러스 30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앞서게도 할 수 있고 뒤서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DY잖아요. DY1이 되기도 할 수 있고 뭐예요? DY11이 되기도 감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각변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를 돌려놨다고 봐요. 전압을 이쪽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30도가 틀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기본파 전압 입장에서는 기본파 전압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저파가 있으니까 기본파나 이제 고저파는 좀 구분해서 이제 부르면은 우리가 30도가 위상이 바뀌게 되면 5고저파 입장에서는 이런 전압이 공급되면 30도가 늦은 전압이 공급되면 여기서는 정육이죠. 정육이 인버터죠. 정육을 건져서 인버터 그다음 모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전력전자 이 제어기죠. 전력전자 제어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여기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비선용 소자의 대표적이죠. 전력전자 소자를 기반으로 한 부하가 되는 것이죠. 제어 소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많은 고저파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30도 이상 틀어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5고저파 녀석이 있다면은 5고저파 녀석은 여기가 기본파가 30도 틀어진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5고저파는 얼마 정도 미상이 벌어진 거냐면 이게 여기랑 봤을 때 이 측에서 봤을 때랑 이 측에서 봤을 때 상대적인 차이죠. 30도 미상이 벌어진 측과 벌어지지 않는 측에서 고저파는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50도가 변이가 나타난 여기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50도가 돌아간 그 5고저파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는 여축에서는 마이너스 150도 요런 마이너스 30도가 틀어진 전압원을 가지고 공급하는 경우에서는 여기서 나타나는 고저파는 그거의 5고저파니까 5배인 마이너스 150도가 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로도라고 그러면 여기를 갖다 기준으로 봐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5고저파는 뭐냐면 이렇게 30도 틀어진 그 5고저파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압과 위성이 이제 같은 위치에서 지금 본 거예요. 얘가 30도 틀어진다면 30도 틀어진 전압이 공급된 이 측에서는 여기서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0도가 틀어진 위상이 갔다가 더 틀어진 고저파, 5고저파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고저파 전류 입장에서.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압이 30도 돌아가면, 이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Hz라 그러면, 여기 60Hz가 기본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파 전압이 30도 돌아가면, 5고저파 입장에서 5고저파는 한 주기 갈 때 5번 간 놈이 5고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이제 위상이 이제 동일하다고 지금 이제 위상차가 안 난다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잡은 거예요. 전압은 기본파 전압 60Hz 전압이 30도 움직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얘는 자기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서까지가 180도죠. 근데 여기서부터니까 180도가 되려면 여기까지가 180도가 되겠죠. 180도. 근데 여기에 좀 빠졌으니까 자기는 몇 도가 움직인 거냐면 자기는 150도가 움직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여기 자기 한 주기 기준으로 따지면 150도가 움직인 거예요. 자기 60Hz 녀석이 30도 움직이면 자기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5고저파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180도가 아니라 얼마 움직인 거예요? 150도가 움직인 거예요. 시프트가 된 거예요. 이쪽이 이제 빼기 쪽이니까 빼기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늦는 쪽으로, 이렇게 늦는 쪽으로 움직인다. 앞에가 아니라 늦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빼기 150도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한 거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본파가 30도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몇 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30 곱하기 자기 고조파 개수를 갖다 곱하면 돼요. 예,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15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7고조파 할 텐데 7고조파는 여기다 7 곱하면 돼. 예, 210도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기 거 기준으로는 지금 150도가 움직인 거라고. 얘가 60Hz 기본파가 30도 움직이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전압이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 전압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오고조파가 있다면 그놈은 뭐냐면 이놈에 비해서 이쪽 측에 비해서는 이쪽 측인 여기가 기준이라고 봐요. 여기 영도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쪽 측에 있는 고조파의 오고조파에 대해서는 이쪽 측은 이렇게 마이너스 150도가 처진 이런 상태일 거라는 얘기. 여기서 비교해 보면 여기는 이쪽에서 관측되는 오고조파라고 봅시다. 오고조파 전류라고 봅시다. 이쪽 측. 이쪽 측에서 관측되는 오고조파는 이런 거란 얘기죠. 지금 이쪽 측과 이쪽 측에서 봤을 때는 요만한, 지금 오고조파끼리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이제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문제예요. 전원축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죠. 전원축으로 고조파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발생한 거니까, 여기는 고조파 이제 우리가 전류원이라고, 지가 발생이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오고조파를 발생했으면 결국은 뭐냐면 전원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를 넘어오면 1차 측 이후에 이제 이쪽으로가 이제 뭐냐면 고조파량이 이제 적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이 영향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1차 쪽으로 넘어오면 얘는 어딜 가나 1차 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30도 위상차가 나오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오고조파 이제 이쪽으로 오고조파가 이제 1차 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이야기죠. 얘는 지금 얘는 여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쪽 쪽으로 오고조파만 넘어와서 보면 자, 이쪽으로 하면 이게 전압 위상이 이쪽에서 30도 늦어진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라지는 쪽이죠. 빨라지는 쪽으로 가죠. 위상이 빨라지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상이 빨라지는 쪽은 이쪽이에요. 위상이 증가하는 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위상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은 뭐냐면 정상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지금 빨라지는 거고 마이너스 30부터 0으로 가는 거잖아. 플러스로 가고 있잖아요. 플러스로 가고 있죠. 이렇게 플러스로 가고 있죠. 그러면 자, 얘 역상분은 자, 여기 있는 놈이 갖다 이쪽으로 돌아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여기는 30도 변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오고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도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서. 그런데 어디로 갈 거냐? 1이 갈 수도 있고 1이 30도 갈 수도 있고 1이 갈 수도 있고 1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성능상 뭐냐면 역상분이에요. 역상분. 정상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녀석이에요. 반대로 회전하는 성분이요. 정상에 대해서 반대로. 그러니까 정상이 이쪽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되면 이게 역상이니까 자기는 몇 점 이쪽으로 30도 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오고조파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상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이렇게 30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얘가 1차측으로 넘어온 거예요. 1차측으로 넘어와. 이게 오고조파인데 이게 1차로 넘어온 거예요. 1차로 넘어왔을 때 이거고 얘는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영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상변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영도니까 어차피 그냥 1차측으로 넘어와도 그냥 그대로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가 오고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합류가 되면 여기서 1차측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놈과 이놈이 두 개가 더해지는 값으로 오고조파끼리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위상차가 180도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지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 지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넘어갈 때, 자기 30도가 넘어갈 때 역상분이기 때문에 1이 30도를 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30도가 틀어진다. 그래서 결국 180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오고조파가, 여기서는 발생한 오고조파를 갖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한쪽은 30도를 틀어주는 변압기를 쓰고, 한쪽은 뭐냐면 위상변이가 없는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기술이 또 오고조파를 지울 수 있는 기술이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 상태죠. 지금 이게 이 상태로 지금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게 위상 변이가 된 상태죠. 요 상태 150도 위상이 지금 돌아가 있는 고조파가 지금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 오고조파 전류가. 그러면 이 오고조파 전류를 갖다가 1차측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1차측으로 넘어온 1차측 전류는 어떤 거냐면 이 오고조파가 끼리 30도 이상 변이가 나타나는데 역상분임길 때문에 반대 방향, 정상분의 반대 방향으로 이쪽이 이렇게 가는 게 마이너스 30에서 0도로 가는 거예요. 정상분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마이너스 30에서 0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는 역상이기 때문에 거꾸로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이쪽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파형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차측으로 넘어온 파형은 30도가, 자기 기준으로 30도예요. 자기 기준으로. 오고조파 입장에서 30도가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150도에서 30도가 더 채워지니까 정확하게 보면 180도가 되죠. 이 180도는 이 파형하고, 이쪽에서, 아까 그쪽에서 원래 있던 그 파형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그놈하고 이제 이렇게 원래 있던 그 시프트가 안 된 놈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놈하고 합쳐지면 이제 캔슬레이션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거는 위상 변이가 없던 델타 있었던 건 여기나 그대로 한 번도 변이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여기 값이든 그냥 그대로 시프트 없이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얘랑 이 오고조파 전류랑 이쪽에서 넘어온 오고조파 전류랑 이쪽에서 Y델타 쪽에서 넘어온 오고조파 전류 이건 이 색이 되죠. 이것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합성되게 되면 결국 서로 위상처가 180도 차이가 나서 오고조파를 상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는 제가 회로를 갖다 따로따로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여기에 이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델타 여기에 이제 동일한 형태의 부하가 있었을 때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동일한 위상을 갖는 오고조파여야지만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어떤 부하에서 이제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노 시프트, 여기는 시프트, 150도 시프트 되어 있는 거죠. 150도 차이가 나 있는 놈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얘가 봤을 때, 얘는 그냥 노 시프트니까 얘가 봤을 때 얘는 막 30도 더 돌아가서 뭐냐면 여기는 180도가 되는 거죠. 150에다 플러스, 여기로 보면, 여기로 마이너스로 보면 플러스, 이게 30도가 더 더해진 거죠. 그래서 얘랑은 뭐냐면 이제 캔슬레이션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7고조파도 같은 논리입니다. 7고조파도. 이쪽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는 7고조파 입장에서 보면 몇 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까 같은 논리로 따지면 30도, 여기 변압기가, 기본파 전압이 30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생하는 고조파는 7고조파라고 하면 7고조파 여기서 발생한다 그러면은 7고조파는 30 곱하기 7. 그러니까 210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여기 210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7고조파 입장에서 보면 기본파 전압의 30도 이상에 해당되는 자기의 그 시프트 이상은 뭐냐면 얼마가 되냐면 210도가 됩니다. 210도. 파란색 파형을 보면 돼요. 여기가 180도니까 180도보다도 조금 더 갔죠. 그러니까 210도, 30도, 요만큼이 30도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210도예요. 기본파가 30도면 얘는 210도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각도는 그냥 이렇게 기본파가 30도면 여기다가 자기 고조파 개수를 곱하면 돼요. 3 곱하기 7 하면 210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방향, 이게 지도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노시프트니까 그냥 얘는 이쪽에 있는 애는 주구장창 얘나 이쪽에서 넘어온 애는 얘 항상 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압이 그 전압과 지금 동상으로 잡아놨을 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210도까지 돌아간 애는 뭐냐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거는 정상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가하는 방향, 위상이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7고조파 입장에서 보면 30도가 어디로 돌아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죠. 이쪽으로 갈 거냐, 이거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렇게 갈 거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면 이 성분이 뭔지를 파악해 보면 돼. 얘는 뭐냐면 정상분이에요. 정상분. 7고접하는, 아까는 5고접하는 역상분이에요. 얘는 영상분이 아니라, 얘는 정상분이에요. 정상상회전 방향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 방향으로 돕니다. 이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정상분이라서. 30도가 이쪽으로 시프트 될 때 자기는 이 방향으로 30도를 시프트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게 되겠죠. 얘는 항상 제자리에 있었으니까, 얘는 항상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제자리에 있었으니까, 발생도 이 자리에 있고, 그 다음 넘어와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넘어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두 개가 18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7고접화 성분의 그 고접화 전류 성분도 여기서 함유되면서 지울 수가 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파형으로 이제 그래를 보면 이제 이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2차 측에 아까 시프트 된 쪽에 2차 측은 아까 210도 돌아간다 했죠. 그래서 1차 쪽으로 다시 넘으면 30도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180도가 되는 거죠. 180도가 위상이 돼서 이것과 이제 그 시프트 안 된 놈하고 이제 이렇게 180도 위상차가 나가지고 결국 상쇄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Y델타 변압기를 잘 쓰게 되면 그 대신에 뭐냐면 동일한 부하에다 물어야 돼요. 동일한 부하에다가 물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동일한 부하에다가 물어야지만이 동일한 위상 조건, 동일한 위상 조건이 나와줘야 여기가 뭐 서로 시작하는 위상이 달라버리면은 캔슬레이션이 안 되죠. 여기는 지금 위상 조건이 처음부터 같다고 보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같은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변압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술적인 내용은 지그재그 결선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0도 미상 변이를 갖다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즉 고접화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지그재그 결선도 뭐 이중으로 한다든지 뭐 이중으로 하게 되면 뭐 이중으로 하게 돼도 결국 뭐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여기도 결국은 이제 두 개 상께 결국 온 거죠. 이걸 갖다 좀 더 나눠놓은 거죠. 나눠놓은 건데 결국은 결국 같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 A상 거 영상분만 보면 A상 거 이만큼 이게 이만큼 2분의 1씩 감았잖아요. 2분의 1 감고 이게 온전한 게 있고 온전한 게 한 개 감고 그 다음에 2분의 1씩 감았으니까 결국은 두 개 있는 거죠. 여기가 두 개씩 있는 두 세트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개념은 똑같은 거죠. 하나의 다리에 두 개 상께 들어간 거죠. 두 개 상끌을 갖다 또 분할해 놓은 거죠. 이렇게 분할해 놓은 거죠. 이렇게 두 개씩 2분의 1로씩 쪼개 놓은 거죠. 2분의 1씩으로 쪼개 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이게 원래 하나인데 여기가 2분의 1이 이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A 상께 이거다. 반이니까 이게 크기는 반. 그 다음에 B상 거니까 B상 크기는 갖고 이제 반대로 잡으면 반대로 감아놨죠. 이렇게 반대로 감아놔서 이쪽으로 두 배 크기로 갔죠. 여기에 비해서는 두 배겠죠. 그렇게 갖다가 또 이제 온전한 게 하나 들어왔잖아요. 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 다음 또 요건 또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건 또 2분의 1톤짜리니까 이만 크기는 이만큼으로. 결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제자리잖아요. 그죠? 그냥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그재그 결선과 똑같은 거죠. 지그재그 결선과 똑같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감으면 무슨 영상분이야 역상분은 없어지냐? 그런 절대 없어지지 않죠. 뭐 정상분만 한번 보면 정상분만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A상 거. 자, 이거 반만 감아놨으니까 크기를 여기 절반만 잡아봐요. 이게 크기를 절반만. A상 거 여기 A상 거 절반. 자, 그 다음에 B상 거죠. B상 게 이제 빨간색이니까 빨간 것이 이제 온전히 들어왔는데 이게 턴수로 보면 온전한 턴이죠. 여기 1이고 이게 할프 턴.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가 턴수로 보면. 그러면 여기 1이니까 이제 온전한 크기가 반대로 들어가죠. 반대로니까 이거에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 요게 이제 여기 올려놓으면 요거 돼요. 요거에 이제 반대로 뒤집어진 게 요거잖아요. 요게 붙여진 거.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여기서 쭉 나타난 합성된 걸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내려가는 것은 A상 거잖아요. A상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턴수가 온전한 턴이니까 여기 전체 길이를 다 봐야죠. 요게 길이가 더해지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길어져야 되겠죠. 이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몬드란 터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요거죠. 요게 한 번 더 왔죠. 요게 한 번 더 왔다가 요렇게 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요즘 참 잘못됐습니다. 이거 좀 더 길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그 비상 것도 한번 봐볼까요? 비상께 여기 조금 내죠. 반짜리 2분의 1, 여기 2분의 1짜리고 여기 1짜리고 2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2분의 1 비상거 이만큼 이제 별반만 하면 되겠죠. 톤수가 중간은 잘렸으니까 절반은 잘렸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놈 하나 더 했다가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이 시상거죠. 시상거는 요거니까 요건데 이게 반대로 감아졌단 말이에요. 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니라 요게 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 뒤집어진 거죠. 이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딱 붙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도 1이죠.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가 좀 길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죠. 여기가 비상거죠. 예, 비상거죠. 요게 긴 걸 그대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는 길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시상께 요게 그때 한 번 더 오면 되죠.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이게 결국 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벡터도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시상도 뭐 이렇게 가서 여기만 하나만 더 커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 정상부는 여기 얘네들이 지금 지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커졌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앞에서 설명했던 지그재그 결선에 비해 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결선하면 역상분이나 정상분이 사라지냐? 정상분하고 역상분은 회전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똑같이 거기도 뭐냐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상분이나 정상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분만 상쇄할 수 있는 뭐 근데 이제 그 표현은 그때 이중으로 지그재그 결선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델타 결선을 이제 1차 측에 잡았죠. 그러면 여기랑 어쨌든 여기가 Y 결선이고 여기가 델타 결선이 되니까 몇 도가 이제 위상이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간에 1차, 2차는 뭐냐면 30도간 위상이 틀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위상 변이에 의한 이제 5고조파나 7고조파를 자기가 상쇄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이제 그런 변압기가 있었을 때 주변에 이제 아까 같은 위상 변이가 없는 변압기에 의한 동류의 어떤 부하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5고조파나 7고조파도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조상으로서는 자기가 7고조파, 5고조파를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하랑 같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얘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부하 조건이 이제 그렇게 걸리면 이제 운 좋으면 조금 더 5고조파, 7고조파가 이제 조금 더 상쇄되는 그런 입장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 특화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쪽은 하나는 델타를 감고 한쪽은 Y로 감고 한쪽은 이렇게 Y로 감고 한쪽은 델타로 감아서 한쪽은 이상 변이가 나오도록 하고 한쪽은 뭐 이런 식으로 1차 측은 동일하게 하고 2차 측 2권선하고 3권선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권선을 이렇게 해서 써서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건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게 이 변압기 한 유닛처럼 이렇게 이 변압기 한 유닛처럼 완 유닛처럼 이렇게 제작을 하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지그재그를 달겠죠. 여기다 지그재그를 달면 이제 영상분도 이제 좀 제거할 수 있는 뭐 그런 배경은 되겠죠. 제가 뭐 조사해 본 바로는 뭐 이렇습니다. 하이브리드 변 지그재그 권선을 쓰는 하이브리드 변압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위상변이 기술을 써가지고 5고조파나 7고조파를 제거하는 어떤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